2026년 당신의 띠가 삼재에 들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재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순서를 알아야 하죠. 오늘 이 영상에서 삼재를 무력화시키는 정확한 순서를 전부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삼재 여부예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삼재에 들었다는 말만 들어도 한숨을 쉬시곤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려고 합니다. 삼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거든요. 모르면 두렵지만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삼재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삼재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재는 한자로 새삼 재앙재를 씁니다. 말 그대로 세 가지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12년을 주기로 9년은 편안하고 3년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 3년의 어려운 시기를 삼재라고 부르죠. 삼재의 기원은 도교에서 왔습니다. 중국 고대 철학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예요. 천재, 지재, 인재라고 해서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사람의 재앙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재는 운명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조심하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멈추고 살피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삼재가 드는 띠를 말씀드릴게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입니다. 이 세 띠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삼재 기간에 해당하죠. 정확히 말하면 신자진 삼합이라고 해서 원숭이, 쥐, 용이 한 그룹을 이룹니다. 원숭이띠 분들 1944년생, 1956년생, 1968년생, 1980년생, 1992년생, 2004년생이 해당됩니다. 쥐띠 분들은 1948년생, 1960년생, 1972년생, 1984년생, 1996년생, 2008년생이시고요. 용띠 분들은 1952년생, 1964년생, 1976년생, 1988년생, 2000년생, 2012년생이 해당되십니다.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삼재는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해를 들삼재라고 합니다. 삼재가 들어오는 해라는 뜻이에요. 2024년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의 들삼재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큰 변화를 주는 것을 삼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해는 눌삼재입니다. 삼재가 머무르며 누르는 해라는 뜻이죠. 2025년이 바로 눌삼재 기간이에요. 이 시기가 삼재 중 가장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세 번째 해는 날삼재입니다. 삼재가 나가는 해예요. 2026년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날삼재는 삼재가 떠나가는 시기이므로 상대적으로 나아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그렇다면 2026년 날삼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순서,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삼재를 두려워하면 삼재가 커지고, 삼재를 인정하고 준비하면 삼재가 작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으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으면 좋은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삼재 기간이라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이 자세가 삼재를 이기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건강 점검입니다. 삼재 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게 건강 문제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특정 띠에 해당하는 해에 건강 문제가 증가한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는 건 사실이죠. 2026년을 맞이하시기 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심혈관, 암검진, 뇌건강검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미리 아는 게 힘이에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도 쉽거든요. 규칙적인 운동도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심장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식습관 점검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염분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세 번째 순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삼재 기간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해지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기 쉽죠. 2026년에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세요.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기보다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해 보세요. 힘든 시기에는 좋은 사람들이 버팀목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가족관계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했던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풀어보세요. 삼재든 아니든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네 번째 순서는 재정 점검입니다. 삼재 기간에 큰 투자나 사업을 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신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2026년에는 큰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세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 번 더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두르면 후회할 수 있어요. 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해 두세요. 최소 생활비 3개월치는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돈 걱정 없이 대처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순서, 이게 핵심인데요. 액막이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삼재를 막기 위한 여러 방법이 전해져 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마음의 안정을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거든요. 삼재막이 부적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이나 무속인에게서 받으시죠.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건 그 부적 자체가 아니라 부적을 통해 얻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절에 가서 삼재풀이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교에서는 약사열의 기도나 삼재소멸 기도를 권하죠.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붉은색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동양 문화에서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믿거든요. 속옷이나 양말을 빨간색으로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큰 비용 들지 않으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순서는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덕을 쌓으면 재앙이 비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일리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밝은 마음은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거든요.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네 어르신 도와드리기,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부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정기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시면 받는 분도 좋지만 주는 분의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인사 한마디, 미소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내가 먼저 베풀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7번째 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겁니다. 2026년은 날삼재, 삼재가 나가는 해입니다.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잘 마무리하면 2027년부터는 새로운 9년의 좋은 운이 시작됩니다. 삼재 기간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의 자산이 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세요. 삼재가 끝나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여행, 취미, 새로운 배움. 뭐든 좋습니다. 기대할 게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거든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삼재 기간 동안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온천 여행이나 명상,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삼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삼재 기간에는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필요하면 이사해도 됩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결혼이나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덜컥 시작하는 거예요. 삼재에 들면 무조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삼재 기간에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 분들도 많아요. 삼재는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신호일 뿐이거든요. 과학적 관점에서 삼재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재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띠에 따라 특정 해에 재앙이 온다는 걸 증명한 연구는 없어요. 통계적으로도 삼재해에 사고나 질병이 더 많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재를 믿는 걸까요?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삼재라고 생각하면 안 좋은 일이 더 기억에 남거든요. 평소에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만 삼재해에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삼재 개념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삼재는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건강 점검하고 인간관계 정리하고 재정 상태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긍정적 재해석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삼재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점검의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삼재를 잘 넘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씨 할머니 72세시더라고요. 2024년에 들삼재가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정말 불안하셨대요. 하지만 그 불안함을 건강검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다 초기 암을 발견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하셨죠. 삼재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씨 어르신 68세 남성분입니다. 놀삼재 시기에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하지만 그때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어려울 때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사업도 회복하셨고 가족관계도 더 돈독해지셨습니다. 이씨 할아버지 76세십니다. 삼재 기간 동안 일부러 좋은 일을 많이 하셨대요. 동네 어르신들 모아서 무료 식사 대접하시고 장학금도 기부하셨죠. 그렇게 3년을 보내시니 오히려 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삼재를 피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 구체적으로 월별로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1월은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무리한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건강검진 예약도 이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월은 설 명절이 있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조상님께 감사 인사드리세요. 차례상 차리실 때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하시면 됩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월, 5월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스트레스도 풀어보세요.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6월에는 중간 점검을 해보세요. 연초에 세운 목표는 잘 되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돌아보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에 보완하면 됩니다. 7월, 8월 여름에는 무더위 조심하셔야 해요. 어르신들 열사병에 특히 취약하시거든요.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쉬시고 수분 섭취 잊지 마세요. 9월 추석에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명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과식은 주의하시고요. 10월, 11월은 한 해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잘한 일, 아쉬웠던 일을 정리해 보세요.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12월에는 삼재가 끝나가는 시기예요. 2027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새로운 9년의 시작을 기대하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삼재 기간 동안 피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큰 수술은 가능하면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급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삼재가 끝난 후로 미루세요. 마음의 안정이 회복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험한 말은 삼가세요. 삼재 기간에는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긴다고 믿었던 거죠.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좋은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밤늦게 다니는 것도 조심하세요. 삼재와 상관없이 밤길은 위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시력도 떨어지시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시니까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삼재 기간이 아니어도 보증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증은 안 됩니다. 돈 빌려주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각오로 빌려주세요. 삼재를 이기는 음식도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삼재 기간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대부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팥은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지의 팥죽 먹는 풍습도 여기서 왔죠. 팥은 실제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늘도 좋다고 합니다. 마늘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나쁜 기운이든 나쁜 균이든 물리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추운 겨울에 생강차 한 잔 드시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실 거예요. 대추는 정신을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죠. 차로 끓여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삼재 기간에 좋은 색깔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간색이 대표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양 문화에서 빨간색은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믿거든요. 빨간 속옷, 빨간 양말, 빨간 팔찌 등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란색도 좋다고 합니다. 노란색은 재물운을 상징하거든요. 지갑을 노란색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금색은 귀한 기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금 액세서리를 착용하시거나 금색 소품을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색깔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2026년 날삼재, 정말 무서운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날삼재는 삼재 중에서 가장 가벼운 시기입니다. 삼재가 나가는 해거든요. 들삼재나 놀삼재보다 낫다는 거죠. 오히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기예요. 2027년부터는 새로운 9년이 시작됩니다. 좋은 운이 오는 거죠.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하면서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7년을 기분 좋게 맞이하실 수 있어요. 삼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삼재는 저주가 아닙니다. 조심하라는 신호일 뿐이에요. 신호를 잘 읽고 대처하면 됩니다. 둘째, 준비하세요. 건강, 재정, 인간관계를 점검하세요. 이건 삼재가 아니어도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삼재를 계기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셋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넷째, 좋은 일을 하세요. 덕을 쌓으면 재앙이 비껴갑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세요. 그게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다섯째, 감사하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옵니다. 삼재 기간에도 감사할 일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삼재는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겁먹고 움츠러들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2026년 원숭이띠, 쥐띠, 용띠 여러분, 날삼재라고 겁먹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음가짐 정리, 건강 점검, 인간관계 정리, 재정 점검, 액마기, 좋은 일 하기, 새로운 시작 준비. 이 7가지 순서를 기억하세요. 삼재가 끝나는 2026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7년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